안녕하세요. 텐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쿵푸 팬더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우구웨이 스승님의 1세대 제자들이 모두 집결한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우수한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킬 것입니다. 아직 기억에 남지 않은 마스터가 누구인지 10후 외에 살펴보자. 시작하자. 마스터 썬더링, 라이노, 마스터 악어, 마스터 옥스. 비록 우구웨이에게 직접 무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카이와의 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사부의 제자들이었음에 주목합니다. 마스터 썬더링 라이노와 마스터 옥스 및 마스터 악어는 처음에는 무술계에서 이름을 떨칠 만큼 무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유명한 마스터 나르는 라이노로부터 무술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무술을 활용해 거리에서 댄스를 추는 것이 그들의 당초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셋이 우구웨이를 만났는데 현재 그 무술의 가치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 우구웨이가 셋을 다 끌어낼 수 있기 위해 그들에게 진짜 부를 주는 척했고 그래야 합니다.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오자매들의 갱단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네 사람이 함께 나섭니다. 그 여행에서 라이노, 황소, 악어, 습마스터는 옛 무술가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많이 배웠고 약자를 보호하는 무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술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오자매를 물리치고 나중에는 쿵푸 의회의 3명의 주요 마스터가 되어 세계의 평화를 수호합니다. 예전 무적의 5인방 텐툰TV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우구웨이가 옥궁으로 이주했을 때부터 무적의 5인방은 우구웨이의 가장 뛰어난 제자 5명으로 다음 세대의 포를 빼면 그의 강한 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명엔 불사조, 코끼리, 눈표범, 수탉 및 시프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무술가 그룹을 위한 우구웨이의 무술 교육 과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모두 영광스러운 업적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딩과의 전면전입니다. 우구웨이는 5명의 제자를 직접 이끌고 위험한 위협에 맞서게 되고 딩은 영혼보를 통해 이상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승리로 5 제자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거기에서 무적의 5인방의 칭호도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TN을 막는 임무가 강력한 무술가 그룹의 해체를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TN의 검은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아기를 조작하고 자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프는 TN이 패배한 후 처음으로 그것을 만진 사람이었고 즉시 그것을 용암에 던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보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괴로워했고 그때부터 일행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술과 힘의 측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또한 그룹의 리더인 피닉스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사악한 힘을 발동시켰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녀는 불가능한 7가지 동작을 최초로 마스터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검술 설화에 따르면 이러한 동작은 고급 무술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행한다면 미쳐질 겁니다. 다음 사람은 코끼리로 그의 순수한 힘의 전투 스타일로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탭 공격은 항상 매우 효과적이며 회피하기 쉽지만 누구도 일단 맞으면 영원히 잠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표범입니다. 아마도 타이런과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 두 캐릭터의 전투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표범은 유연성과 유연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런도 이동 속도는 같지만 위력이 더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 뱀은 대가리만 봐도 그 길이를 알 수 있다. 눈표범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렇게 가볍게 공격하지만 약하지 않아요. 정말 수탉은 닭의 몸 때문인지 공격 자세가 꽤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프는 항상 이 친구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의 특성상 부스특의 주요 무기는 물론 불사조 선장과 유사한 날카로운 공발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 측면에서 부스탁은 불사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프는 예전 무적의 5인방들이 떠돌아다니는 동안 그룹 내에서 가장 약하고 비겁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훈련에 집중하자 시프는 다른 4명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차분해졌고 여러 번 가르치는 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스승의 태도를 풍겼습니다. 우셴 전설의 마스터에서 우셴은 2D 플래시백의 일부로 에피소드 마우스 오프에 간략하게 등장했습니다. 시프는 포에게 너무 많이 말하면 집중할 수 없고 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셴은 무적의 5인방이 해체된 후 한때 시프와 함께 우구웨이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연습 도중 우셴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집중력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우구웨이의 제안에 따라 우셴은 적절한 때에 조용히 하겠다고 맹세했고 거의 즉시 그의 쿵푸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약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일생일대의 기술인 실크문 터치를 개발했습니다. 타오타이는 니켈로디언 TV 시리즈 전설의 마스터 캐릭터입니다. 그는 옥궁 제자이었을 때 훈련실 건설을 도왔을 정도로 기계공학에 매우 능숙한 멧돼지 악당입니다. 타오타이는 이윤과 유사하며 쿵푸 이외의 힘을 추구합니다.
그에게는 기계 힘입니다. 그는 포가 트레이닝룸 수리를 배정했을 때 에피소드 Sticky Situation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포, 시프 및 무적의 5인방과 싸우기 위해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시리즈에 정기적으로 등장했으며 심지어 옥궁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타오타이가 제자이었을 때 그는 쿵푸에 서투르고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와 시프가 훈련실을 지었을 때 타오타이는 그가 향상되기를 바랐지만 훈련실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해도 몸이 약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몹시 실망했습니다. 시프의 뛰어난 실력을 질투하고 그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타오타이에는 그의 기계적인 재능을 이용해 다른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쿵푸에 대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무한한 힘의 성스러운 옥구슬을 기꺼이 훔쳤습니다. 이 위험하고 죄 많은 조조의 장치가 발견되어 그는 옥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타오타이는 시프에 대한 원한을 품고 항상 옥궁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여 기계가 쿵푸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동력 사용의 선구자로서 타오타이는 항상 자신의 발명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포는 실수로 훈련실을 파괴하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타오타이와 그의 아들을 몰래 들여보내야 했을 때 이 기회를 빌어 그의 아들에게 대여배장 위대한 작품을 자랑스럽게 선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포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위험한 지팡이를 어린아이처럼 애무하는 모습만 봐도 훈련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타오타이는 여전히 자신의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매우 위험한 악당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타오타이는 종종 비협조적이며 때로는 타오타이가 옥궁을 점령하려는 노력을 씁쓸하게 만드는 10대 아들의 모범적인 중국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타오타이는 육체적 전투보다는 자신의 발명품에 크게 의존하며 기계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쿵푸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기계는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싸움의 열쇠입니다. 에피소드 Sticky Situation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짧은 시간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타오타이는 훈련실의 부품으로 만든 거대한 전투 무기를 하루도 채 안 되어 만듭니다. Big Bro Po에서 타오타이는 Iron Claws of Doom이라는 한 쌍의 기계손을 만들었고 이는 그의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 중 하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포와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은 물론 근접전에만 집중하며 젊었을 때 수련했던 기억에 남는 쿵푸 실력을 과시했다. 이 발톱의 약점은 지속적으로 윤활유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지는 시프 및 자오와 함께 우그웨이에게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준지와 시프는 동일한 쿵푸 기술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그웨이가 옥궁을 이끌기 위해 시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준지는 시프에 대해 가장 길고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지는 속임수나 몰래 공격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양측이 전체 전력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속임수라도 기꺼이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이 약하다고 판단한 상대를 눈표범 제자들이 집단 공격하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신은 그저 지켜보고 즐겼는데 자랑스러운 준지는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지는 증오심이 깊어 늘 멈추지 않고 복수를 하게 되는데 성격상 사람을 많이 미워하지만 주로 옥궁의 주인으로 선출되는 것을 질투하는 시프를 향한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 대신 준지애가 시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나 시프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준지의 모든 행동은 그가 고용주에 대한 매너와 존경심이 없음을 증명하며 심지어 그가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는 그의 전교사 우그웨이조차도 그의 음모에 우그웨이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주저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합니다. 준지는 옥궁에서 우그웨이 대사부 밑에서 수련하면서 쿵푸를 배웠고 우리는 또한 준지가 추구하는 쿵푸 스타일이 소림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지는 황금 연꽃 박수라는 유명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되지만 포는 이 기술을 쉽게 배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높은 수준의 공중부양과 변신에도 능숙합니다. 자오 마스터 자오는 TV 시리즈 전설의 마스터의 캐릭터입니다. 그는 영화에서 Sacred Onyx 의회의 수장으로 등장합니다. 자오의 첫 등장은 에피소드 Sight for Sore Eyes에서였으며 준지 마스터와 함께 시프를 방문하여 옥궁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Kangshus, Five is Enough와 같은 다른 에피소드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우그웨이의 전 제자이자 매우 숙련된 쿵푸 마스터입니다. 자오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고위 회원인 신성한 Sacred Onyx 의회의 방식을 따르며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그는 소림 쿵푸 학교의 규칙, 전통 및 명예를 유지하는 데 엄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엄격하지만 현명한 지도자의 능력을 지닌 자오는 준지의 아첨하는 행동이 권력을 얻기 위한 속임수일 뿐임을 깨닫고 늙은 도마뱀도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큰 즉각적인 이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합니다. 자오는 징을 치거나 북을 치며 화려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때로는 부하 필요 없이 혼자서 하는 모습도 보여 중독된 듯합니다.
시리즈 후반부에서 그는 포가 세크리드 오닉스 의회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와 매우 친근한 것처럼 보이며 더 조용하고 종종 매우 유머러스해진 것 같습니다. 자오는 싸울 때 긴 꼬리를 활용합니다. 그는 또한 골든 로투스와 같은 진보되고 신비로운 쿵푸 동작에 매우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즈 무술 교환 의식에 참가하는 동안 그와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공중에 매달린 높은 수준의 비행 기술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자오는 춤을 추면서 몸에서 불타오르는 핑크빛 빛을 뿜어냈습니다. 불사조 12진법 중 7진법을 마스터해 무술계라면 누구나 경계해야 할 불사조 못지않은 강인한 캐릭터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소문일 뿐 이 사람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오는 손가락 2개만으로 공중에서 다트를 잡는 등 극도로 빠른 반사신경을 보여주며 능력을 숨기기 위해 농담을 잘하는 이 영화의 가장 강하는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그웨이 1세대 대사부의 우수한 제자들의 집합체이며 비록 그들의 성격과 명성은 다르지만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막강하고 강력한 무술 사범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텐툰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재미있는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아래에서 텐이 하고 싶은 주제에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